빈에서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 전쟁은 이제 단순한 시청률 놀이가 아니다. 방송사의 명운과 미래의 사업이 직결된 정면 승부가 되었고 그 한가운데에 한 명의 이름이 크게 새겨졌다. 빈예서. MBN 현역가왕의 초대 우승자로 출발한 그는 요즘 단순히 잘 부르는 신예가 아니라 한 방송사가 모든 부서를 묶어 하나의 기획사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촉매로 읽힌다. TV조선이 이명웅으로 브랜드를 확장했다면 MBN은 빈예서를 중심축으로 삼아 자신들의 색을 새로 칠하는 중이다. 이건 칭찬도 과장도 아니다. 최근의 행보를 장면별로 연결해보면 답은 이미 화면에 떠 있다. 우승 직후부터 공기의 밀도는 달랐다. MBN 간판 아침 뉴스가 빈예서의 서사를 위해 무려 15분 가까운 러닝타임을 내줬다. 단순히 우승했습니다로 끝나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포항의 한 소녀가 어떻게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어떤 무대를 지나 현역가왕에 도달했는지까지 풀어낸 다큐멘터리형 보도였다. 이런 대우는 보통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국가적 사건의 주인공에게나 허락되는 스케일이다. 즉, 보도국까지 가세해 이 인물의 서사를 공인하겠다는 신호를 낸 셈이다. 디지털에서의 밀착은 더 노골적이다. MBN 공식 유튜브에는 예서 연대기라는 이름의 전용 재생 목록이 생겼고 방송 클립뿐 아니라 연습실 루틴, 리허설 중 체크포인트, 동료와의 짧은 대화까지 독점 영상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아카이빙의 포즈를 취하되 본질은 팬덤의 떡밥 수요를 세심히 충족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이다. 댓글의 온도를 유지하고 조회수 곡선을 다시 끌어올리는 타이밍에 맞춰 클립을 푸는 방식은 전형적인 스타 인큐베이팅 전략과 닮았다. 중요한 건 이게 우승자라니까 하는 기본 패키지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동일 포맷 우승자들과 비교해도 빈예서만을 위한 개인화 지원의 밀도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무대 위 연출에서도 답은 드러난다. 한일가 왕전의 카메라 동선을 유심히 보면 빈예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는 걸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단체 무대임에도 그녀의 표정 변화를 따라오는 트래킹샷이 유독 많고 인터뷰의 첫 마이크가 돌아가는 순서도 대체로 같다. 중요한 회차의 하이라이트에서는 그녀가 사실상 피날레급 포지션을 맡는다. 어느 무대는 누아르 영화처럼 어두운 톤의 세트와 특수 효과로 질감을 끌어올렸고 음향 믹스에서도 보컬을 전면으로 당기는 장치가 강하게 걸렸다. 제작비와 제작 역량의 배분에서 이 회차, 이 무대는 빈예서를 중심으로 본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읽힌다.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한국팀의 해결사로 인식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곧 브랜드가 된다. 여기까지가 보여준 것이라면 더 흥미로운 지점은 왜 여기까지 하는가다. MBN의 투자는 따뜻한 애정이 아니라 냉정한 비즈니스 연산 위에 서 있다. 빈예서는 이미 미스트롯 2분 시절 대국민 응원 투표 최상위권을 연속해서 지키며 팬덤의 크기와 충성도를 증명했다. 중도 탈락이 불러온 논쟁은 역설적으로 대중의 아쉬움과 부채감을 키웠고 그 감정은 다음 무대에서 폭발적인 관심으로 환산됐다. MBN 입장에서 보자면 검증된 수요가 수치로 존재했던 셈이다. 실제로 그녀의 팬카페는 수십만 규모로 커졌고 경연 영상은 업로드 직후 수백만 뷰를 연속으로 찍는다. 한 명의 가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이 작동하는 구조, 방송사가 가장 탐내는 형태다. 광고 시장에서도 빈예서는 매력적인 페르소나다. 10대의 순정성과 중견 가수의 깊이를 동시에 품은 이미지. 과장되지 않은 무대 매너. 담백한 인터뷰 톤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시청률, 화제성, 수익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카드라면 방송사가 자원을 몰아줄 이유는 충분하다. 스트리밍 전쟁 속에서 기존 방송사가 살아남는 길은 결국 자기 IP를 만드는 데 있다. MBN은 빈예서라는 강력한 IP를 통해 트로트 사업 라인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음악 예능, 교양을 가로지르는 가동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단순히 우승자를 많이 노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축으로 사업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흐름의 변곡점으로 한일가 왕전을 선택한 감각도 날카롭다.
한국의 트로트와 일본의 엔카는 표현법과 무대 운용에서 미묘하게 다르다. 그 차이를 제대로 건너는 무대는 국내 인지도와는 별개의 설득이 필요하다. 빈에서는 그 지점을 정확히 통과했다. 한국식 점층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언어의 벽을 넘어설 만큼 선명한 발성과 문장력으로 감정을 전달했다. 악기를 과하게 쌓지 않고 리듬 섹션과 현 중심으로 미니멀하게 구성한 편곡은 보컬의 질감을 더 맑게 끌어올렸고, 브리지에서 호흡을 줄여 마지막 후렴을 폭발시키는 구조는 양국 관객 모두에게 직관적으로 먹혔다. 심사평에 수십 년 만에 보는 무대라는 극찬이 따라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칭찬은 SNS 밈이 아니라 현장에서 채점된 결과였다. 결국 핵심은 서사다. MBN은 빈에서에게 단발의 화제성을 붙인 게 아니라 성장의 이유와 기다릴 명분을 함께 제공했다. 아침 뉴스의 다큐멘터리 편성, 유튜브 전용 플레이리스트, 무대 연출의 초점 배분, 인터뷰에서의 서사 배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 가수는 지금 우리와 함께 커지는 중이다. 이 문장에 팬덤이 동의하는 순간 방송사는 안정적인 시청층을 얻고 아티스트는 흔들리지 않는 무대를 얻는다. 상생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방식, 교과서적 사례다. 앞으로의 확장도 어렵지 않게 상상된다. MC, 고정 예능, 단독 콘서트, 해외 쇼케이스, 광고 캠페인. 빈에서의 이름이 스태프 배치표의 가장 윗칸에 자주 적힐 가능성은 높다. 더 멀리 보면 차기 오디션 프로그램의 멘토 혹은 심사위원으로서 노래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진다. 그는 무대에서 과장된 제스처 대신 호흡과 문장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체득했고, 그 방식은 쉽게 복제되지 않는다. 노래를 잘하는 후배는 많아도 노래를 해석하는 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방송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빈에서라는 이름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 물론 위험도 있다.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거는 전략은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건 속도와 간격이다. 콘텐츠를 쉴 새 없이 밀어붙이는 대신 숨을 고르고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만드는 운영의 미학. 지금까지의 MBN은 그 간격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 큰 무대 뒤에는 연습실의 작은 클립을, 화제의 직후에는 담담한 인터뷰를 배치해 리듬을 조절했다. 과열되기 쉬운 팬덤의 온도를 살짝 낮추고 다시 무대에서 온도를 올리는 반복. 이 장단을 잃지 않는 한 빈에서 프로젝트는 한 시즌의 대박이 아니라 여러 시즌의 표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자. 빈에서는 지금 한 방송사의 딸이라는 호명을 넘어서서 그 방송사의 미래로 불리고 있다. 우승 트로피는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를 잇는 홍보, 디지털, 연출, 사업이 하나로 맞물렸다. 팬덤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무대는 과장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쌓였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미 반쯤 답이 나왔다. MBN에게 빈에서는 단순한 우승자인가? 아니다. MBN의 이명웅 격의 상징이 탄생할 수 있을까? 진행형이다. 남은 건 실행의 일관성과 무대에서의 작은 정확함들이다. 다음 회차의 카메라가 그녀의 한숨과 한 음절을 어떻게 담아낼지,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시청자에게 기다릴 이유를 만들어낼지, 그 확인만 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조명이 올라가는 순간 객석의 호흡은 다시 한번 잠깐 멈출 것이다. 그 멈춤 직후 올라오는 환호가 빈에서와 MBN의 동맹이 오늘도 유효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테니까.